예, 민주당의 김광진입니다. 장관님 연임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제 대한민국에도 문민 장관, 국방장관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뒤에 백승주 차관님 나와 계십니다만 창군 이래로 두 번째 문민 차관이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잘 해주셔야 이후에 문민이 들어와도 군을 잘 통솔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모습 보여주실 것 같으니까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시고 방송이 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장관님께서 많은 국민들에게 안심을 좀 주실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계속 국지도발이나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전면전이 일어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저쪽이 국지도발을 해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상응하는 우리가 대응 사격은 할 수 있는 걸로 교정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아주 합리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판단을 해서 내가 쐈으니까 그 정도는 맞을만하다, 이렇게 하고 참아주면 괜찮은데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국지도발만 있지 전면전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나의 전쟁 이론에 대한 평범한 상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전은 전 기동부대, 수송부대, 군수지원, 도원, 종합적으로 이게 준비가 돼야지 전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 기일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 그 징후는 미리 파악이 가능합니다. 현재 북한은 그런 징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지도발. 예. 국지도발은 확대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면전에 이르는 징후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충분히 억제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한반도 핵위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는 것은 이후에 차지의 문제로 보더라도 또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일본이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이나 해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거의 그 지역이 참혹한 일이 발생되는데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지 않고 일반 미사일을 쏴서 우리의 핵시설, 핵원자로라든가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에만 23기가 있는데 이런 데를 공격하게 됐을 때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어떻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대탄도 미사일에 대한 배치는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핵 원자로 등은 대단히, 우리 원자력 발전소 등은 대단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군부대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민관군이 통합한 경계태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꼭 북한의 단중거리 미사일이 타격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렇게 정밀 타격 능력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주요 시설에 대한 방호 통합 체계, 이 부분을 기존에도 계속 말씀하셨고, 예를 들면 2011년 3월 11일 날 관훈클럽에서도 이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주요 시설에 대한 통합 체제, 방어 체제는 북한군이 원전 인근으로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그거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것이지, 북한이 미사일로 요격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수준보다는 우리의 방어 체계가 좀 너무 낮지 않느냐. 물론 패트리어트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원하는 만큼 그걸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좀 강화도 해주시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하나는 한미연합사와 저희 주한미군 철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연계돼서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좀 동의하고 계신 부분들도 있고, 또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좀 심하게 쓰는 경우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장관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전작권의 전환과 주한미군의 철수는 전혀 별건인 것이죠. 예, 그건 별개입니다. 예. 그래서 전작권이 우리에게 돌아오더라도 주한미군이 인원수가 줄어든다거나 이러한 일들은 발생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자권 전환과 주한미군 철수는 별개의 문제고,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한미 군사 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데 여기 필요한 인원이고, 현재 28,500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뭐 남북 관계가 이렇게 대치 국면이 심화되다 보니까 미국의 전력들도 우리 이번에 그 키리저브라든가 여러 가지 독수 훈련이라는 걸 할 때 많은 전력들이 새로 증가돼서 온 것처럼 막 보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폭격기라든가 핵 잠수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추가적으로 와서 미국도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좀 강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하는데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통상적으로 제가 키리조브 훈련을 하거나 할 때도 우리가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지 통상적인 훈련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훈련의 일환으로 올 수도 있고, 한반도 위기가 발발했을 적에 미리 위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는 송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